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드디어 민생 소비 쿠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 2차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지원 금액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조금 갈립니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40만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도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자,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시작이 해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용처는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이면 대부분 가능한데요.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유흥이나 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또 불가능하니까 사전에 업종 제한 여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통주부터 전자결제까지 한 발 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을 맞이해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관광객들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올해 상반기 여객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약 3,636만 명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2.3%,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6%가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특히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중국 노선 여객은 전년보다 한 25%, 일본 여객 수도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자, 이처럼 여객이 성장하면서 공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본격적으로 하계 성수기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무려 일평균 22만 7천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시장에서 카지노 관련주들 상당히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볼까요? 자, 전성시대를 연 K방산기업들, 해외 유수 기업들과 밀착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 사이에선 AI를 기반으로 한 방공망 구축 경쟁이 이미 치열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무인 수상정 개발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방산 AI 기업들과 손을 잡았죠. 이 팔란티어와는 무인 수상정, 즉 항만이나 해상에서 감시, 정찰을 위해 개발된 무인 함정 등을 개발하려고 협력을 시작했고, LIG 넥스원도 지난 5월에 미국의 쉴드 AI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도 지난달에는 파리의 에어쇼를 찾아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신기술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최근 방산기업들 주가 급등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기 성적표도 궁금하지만 이러한 미국 AI 기업들과 협력이 앞으로 상방을 뚫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점검 들어가 보시죠.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MBN골드 조선인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주 마무리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지 두 분의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표결. 시장 조정은 기회다. 조정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세요. 벌써? 조정이 조금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원래 주제는 원래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네.
어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정이 많이 취소돼서 전국에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운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방원 지금은 지금 잘 가고 있죠. 지주사나 금융사들은 잘 가고 있는데 약간 조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조방원이 한 달 넘게 2달 넘게 약간 횡보나 조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어야 되겠죠.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선발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주도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쉬지만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주 지금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바이오나 다른 업종원도 좋긴 한데 보통 여름에는 7, 8, 9월 달까지는 급등주들이 랠리를 하고 있는데 급등주 랠리가 또 이번 여름에 좋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랠리 너무 올라갔을 때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공략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름 기간 동안 저희는 팔고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잘 담아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죠. 드디어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는 지니어스 이제 법안 표결돼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 3법이 다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클래리티 표결은 다음 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셉니다. 지난 이제 감세법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하원 의원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빠르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사에는 4달 4일 안에 이제 그러니까 하원 회의하기 전에 이제 서명을 할 거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아마 서명 바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뭐 LG CNS나 아니면 더즌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결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가지 법안 중에서도 이제 크리티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시장 조성법, 전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안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CBDC에 대한 발행 금지안이죠. 결국에는 이제 지니어스법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연관될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는 일단 소멸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렸던 소식인데 서클의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 우리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에 대한 세부 전략 잠시 뒤에 오늘장 점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확인해봐야 되는 기사는 뭐가 있는지 뉴스로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역시나 기다렸는데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들어가죠. 제한된 업종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뭐 전자결제주를 봐야 되나요? 유통주 안에서 편의점 쪽을 봐야 되나요? 막 고민들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안 봐야 되나요? 일단 카드사는 삼성카드는 일단 반영된 것 같습니다. 딱 이미, 이제 6월 2일 날 대선이 바뀌고 나서부터 주가가 거의 한 50% 정도 주가가 이제 먼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물론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맞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3분기까지 이제 실적, 3분기 이제 반영이 되겠죠. 3분기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제 성숙인 상황이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비가 나중에 어디로 갈 건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흐름도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 끝이냐? 끝은 좀 아닐 걸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만큼 이제 여러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소비 관련주들은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주면
편의점 정도로 좁혀보면 될까요? 편의점이 대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냥 빙그레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폭염 시즌이고, 물론 작년에 이제 빙그레가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서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연달아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3분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성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디테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빙그레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쪽으로 조금 더 좁혀주셨습니다. 종목은 빙그레. 저희 이번 분기 실적도 한번 자세하게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기사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여행객 관련한 뉴스였어요. 벌써 상반기만 따져봤을 때 3,6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초로 있는 여행객 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카지노도 GKR부터 보면은 다 우상향해서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면세, 유통 이쪽도 그렇죠.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됐다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간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픽이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인데, 예. 그 회사들 맨날 신고가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오픈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기별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여행객만 3,636만 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비행기 편수, 운항수도 보니까 숫자가 재밌어요. 20만 7959. 예, 9자로 끝나는데 전반적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실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단거리에 있는 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죠. 일본하고 중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체 여행객들이 늘면서 거기다가 한시적으로 얼마 전에 비자가 면제됐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3만 명이었는데 무려 24% 증가하면서 575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원래 일본 여행객들이 더 많습니다. 일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한류 열풍 때문에 좋아하는데 일본 여행객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4만 명에서 수치로는 9% 늘어났는데요. 한 93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여행객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어서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동북아 노선이 12%, 미주 노선이 한 7.8%, 유럽 노선도 한 3%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동남아 빼고는 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공항공사죠. 공항공사 매출을 보니까 상반기 매출만 1조 3,400억 정도 전년 대비 한 12%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태풍이 끝나고 나면 7월 한 25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무더위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원래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면 9월달 이후부터는 중국인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늘겠죠. 그래서 이 성수기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일평균 한 22만 7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공항 관련된 종목도 인천공항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국공항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카지노나 또는 소비에 관련된 품목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업종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도 상장이 돼 있습니까? 상장돼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보자. 인천공항은 이제 한국공항이죠. 한국공항, 예, 한국공항을 보자. 지난번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도 롯데 관광개발 조금 자리 낮았을 때 관심 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항공주에 대한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좋아요. 파라다이스가 네, 요 카지노. 가까운, 카지노도 있는데 네. 10년 전부터 이 근처에 네. 대규모 지금 한옥 단지를 매집을 해서 홈스테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카지노와 항공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졌네요. 한번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방산주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조선 방산주들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현대, 롯데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은데 문제는 다음에 이 주가의 높은 자리를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AI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색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 먼저 점검을 해본다면요. 일단 뭐 현대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초에 이제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뭐 이제 향후에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갔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컬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뜯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되는 건데 매출은 이제 계속 꾸준히 현대로템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여왔고 그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방산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이제 실적은 어차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로템 뭐 구조 이후에 이제 더 큰 이제 수주 물량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최근에 LIG 넥슨이 뭐 최근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온 거는 그 이후에 중동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LIG 넥슨은 중동 쪽에 수주 물량이 좀 많았던 이제 측면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아까 여기 나왔던 뭐 팔란티어나 뭐 BA와 관련한 거는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방산 관련 이제 모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해왔을 때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관련된 이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급자족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레오나르트 같은 회사와 이제 M&A 인수까지 이제 앞서고 있죠. 그만큼 이제 덩치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제 방산 기업들도 거기와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방산 업체들의 향후에 대한 지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저런 AI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무기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게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성과 여기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팔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 뉴스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맞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이제 방산업체 관련된 이제 전망들은 분명한 거는 일단은 새로운 이제 수주 물량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해봤을 때 그게 나와줘야 그게 대한 시장에 대한 의심을 사라져야 어느 정도 방산이 또 한 번 주도 세트로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을 희석시킬 만한 재료까지는 아니고 그저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정도다. 그러면 거의 방선주는 2분기가 말미로 봐야겠네요. 아니, 실제가 아마 3, 4분기까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직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고 가려고 하고 수주잔고도 물론 조만간 이제 100조까지 찍을지도 모르긴 할 텐데 이제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사실 시장 주가라는 게 약간 그에 대한 그 가시화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화장품을 생각해 보면 그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확 그런 기대감이 좀 꺾였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당장 2분기, 3분기 올해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섹터 점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하는 첫 번째 섹터는 무엇일까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요즘에 간간히 힘을 잘 내주고 있어요. 어제 보면 뭐 펩트론이나 제넥시는 아주 불기둥을 뿜어냈는데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주를 좀 가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에다가 어제 이재용 회장이 11시 15분 이후에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됐죠. 판결 심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까지 더 있는 종목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딱 두 개의 M&A를 했습니다. 하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회사 독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헬스케어 그룹을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외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사상 최고 매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램프업 효과입니다. 램프업이라는 거는 불을 많이 켜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운전을 하죠. 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시약처에 맞춰가지고 샘플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불이 2개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되면은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불이 3개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램프업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미 1공장부터 3공장까지는 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4공장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거의 조금 있으면 풀로 캐파 사이즈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분기 예상 가이던스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7% 증가한 1조 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왜 늘고 있느냐 봤더니 신규 수주가 아주 늘고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있는 제약사에 1,052억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상반기 때 올해 6월달까지 누주 수주 계획이 3조 한 3,500억인데 이게 작년 전체 수주액이 5조 4천억이기 때문에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 수주액을 이미 넘겼습니다. 자, 거기다가 세 번째는요. 아시아에 특히 이제 일본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신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사무소가 있고 올 초에 일본에 사무소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이죠. 7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쿄 인터팩스 위크 도쿄라고 해서 바이오 제약 전시회인데 그때 단독 부스를 내 가지고 세계 탑 40에 그러니까 40개 안에 들어있는 제약사를 컨택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재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국 바이오 산업 대전이 10월, 11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40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컨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DC인데 ADC 같은 경우는 ADC 관련 플랫폼 만든 공장을 이미 3월 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AD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재료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료부터 완전 의약품까지 다 만드는데 그게 2027년까지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부터 약물까지 다 만드는 거를 다 통폐합시키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 콘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복권이 이제 무죄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M&A가 시작이 되는데 바이오도 그러니까 신세대 수종 사업으로 삼성그룹에서 낙점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큰 기업들을 M&A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도 매출이 좋은데 더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가격 100만 원이 넘어서 와 비싸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래 비싼 종목이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꼭 여러분들 조정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꼽아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어제 삼성과 SK의 분위기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네. 삼성은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밸류체인까지 긍정적이었는데 SK하이닉스 낙폭이 심상치 않아서요. 찾아봤더니 골드만삭스가 또 SK하이닉스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한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진짜 경쟁이 심화되면 SK하이닉스 마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세요? 이게 처음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낸 게 미래에셋증권이었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골드만삭스 나왔지만은 대신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타깃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HBM 가격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세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국엔 향후에 물론 이제 맞기도 하겠죠. 이게 향후에 이제 그 HBM 가격이 다운돼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가나? 저는 이것도 해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5,800억 하이닉스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기관에서도 2,800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 다른 증권사 코멘트에서도 굉장히 오늘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해왔죠. 해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의 생각은 물론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HBM4 시장이나 12단 반도체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다운은 있을 거고 네. 이거는 사실 젠슨항도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HBM의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긴 한데 물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동의를 좀 못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그룹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AI 고객사들은 계속 수요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에 그 갤럭시 플립 7이 나왔죠. 그게 엑시너스 2500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수요율이 물론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운드리 적자 이번에 2조 5천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플립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파운드리에 대한 해소 부분, 그럼 여기에다 첫 번째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HBM4나 HBM3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향후의 목표가 사용되는 리포트의 가장 큰 모멘텀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제재죠. 이번에 뭐 AMD 관련 MI308 칩도 마찬가지고 이제 H20 칩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3분기는 중국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서프 가능성 이 세 가지 모멘텀이 SK 하이닉스 더 갈 거긴 한데 상방이 여력이 부담스러워. 그냥 삼성전자로 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깨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왔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삼성전자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동반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TSMC도 그렇고 ASML도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넓어지면 이거를 방어해내긴 어려울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엔비디아 고객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대다수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근데 올해나 이제 내년부터의 달라진 점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있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여러 오픈 AI에서도 굉장히 군침을 흘릴 정도로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HBM 관련해서 뭐 공급 강이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TSMC나 뭐 아까 ASML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지금 주가로서 뭐 아니면 펀더멘탈로서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우려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 매력도가 더 높은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섹터는 뭔지도 확인해 볼게요. 스테이블코인과 조선입니다. 예, 조선도 방산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는 어느 정도 잠정이 나왔는데 어떤 기업의 매력도 가장 높습니까? 삼성중공업과 말씀하신 하나오션도 실적이 좋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HD 현대미포죠. 예, HD 현대미포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추천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제 세 가지 요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을 판매되고 있는 조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배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정말 그 마진 안 남는 배들을 팔아서 별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고수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 5월 달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28척의 배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19억 달러입니다. 근데 왜 제가 6월도 아니고 5월 달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때 5월 달까지 이미 금년 목표 수주액을 50.5% 절반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후선이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MO 국제해사기구가 2028년도부터는 친환경 원료로 쓰지 않는 그런 선박들은 페널티를 물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제 노후 선박들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MR 탱커나 컨테이너 선 중에 이제 석유 운반선이 비싸죠. 근데 그거가 PC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반기 때 60% 이상 타겟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걸로 인해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10.7% 늘어난 2분기 때 매출이 1조 한 4,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려 330억% 증가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매출 계약이 떨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미포로 딱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는 저희 스테이블 코인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견조했던 흐름을 보이는 기업도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급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오늘 통과를 시점으로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최근에도 뭐 JP모건에서도 50%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신한투자증권이죠. 거기서도 이제 뭐 적정 가치에 대한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치는 뭐 적정 가치가 한 6조 얼마나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8조인데 물론 어제 이미영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는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는 변경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여기서 그게 프리미엄 가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빠지게 했는데 실제로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관련된 EB 교환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서 할인율이 12%입니다. 딱 12%까지 빠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관련해서 좀 반등이 나올 건데 물론 제가 카카오페이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LG CNS나 아니면은 더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페이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좀 은행권 기준으로만 규제를 좀 풀어주기를 좀 원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달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 좀 연기된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게 하원 통과가 되게 되면서 과연 우리나라 지금 정책의 방향성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진과 LG CNS 중심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발, 오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UTI와 진양제약입니다. 예, 제약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네. 진양제약은 중소형 제약제 중에 꼭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매년 2022년부터 200억씩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팔고 있는 그런 매출을 타겟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시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을 76% 이상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섹터죠. 바로 이제 순환계, 소화기, 그다음에 중추신경계입니다. 이게 다 나이 드시면은 다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될 건데 그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현재 어제 종가까지 보니까 퍼가 2.9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2.9%나 3% 꾸준하게 배당을 잘 주고 있는 배당주이기 때문에 초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 완전 횡보를 하고 있죠.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폭풍 전야입니다. 조정희 씨마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폭풍 전야인 진양제약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UTI, 폴더블 계속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4월에 이게 이제 그런 관련 이제 협력사들이 이제 다 선정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3개월 지난 7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파이낸텍부터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대만의 이제 거밍치 이제 애널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어제 파이낸텍이 관련 이제 설비 생산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UTI도 이미 UTG 관련 양산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UTG가 뭐냐면은 이제 울트라신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폴더블 쪽에 주름 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재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 2년 전에 코닝사죠. 우리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릴라 글라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와 UTI가 실제로 기술 관련된 MOU 협력을 맺어왔었고 물론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애플은 흔히 말해서 NDA 그 비밀 유지 협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할 때까지 실제로 생산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가 들어가지는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일단은 UTI가 공장을 증설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은 애플 쪽에 들어갈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이낸텍이 움직였죠. 물론 그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밸류체인 단으로 무조건 파이낸텍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텍이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UTI가 시장에서 좀 차선책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폴더블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nem텍, KH바텍, 오늘은 UTI까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화진 과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